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의 진행을 맡은 이설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관을 맡고 있는 이윤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사실 서로 간에 신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상 계약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네. 내가 이 사람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나 이 사람하고 깊은 신뢰관계가 있는데 맞아요.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 말로 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신의조차도 문서로 남겨서 계약서로 만들어놔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오히려 쌍방간의 신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계약은 왜 작성하는 건지, 계약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서로 간의 권리 의무는 어떤 내용이 발생하는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두고 있는지가 모두 계약서 내용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두로만 나눠 놓는다면 네. 1년 뒤, 2년 뒤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2년 전의 내용, 그런 걸 모두 기억해 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장 하는 말이 뭘까요? 너 증거 있어? 그 증거가 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보통 이런 웹툰이나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들을 보면은 네. 10장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첫 줄부터 끝 줄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편이 가장 좋고요. 나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이 저작권을 중심으로 나의 권리와 상대의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내가 이 웹툰 연재 계약 같은 걸 만약에 체결했다라고 네. 치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 정상금을 지급받는 거지? 정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그리고 이게 그냥 정상금을 너 이번에는 10,000원만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10,000원 줄게 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이 10,000원이 왜 10,000원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 10,000원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이지? 이 내역을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계약서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또 해지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네. 나 이 회사랑 더 이상 일 못하겠어. 계약 해지해야겠다. 그럼 해지와 관련된 사유, 해지의 절차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이 계약을 위반했고 상대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주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정상금, 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이 지연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고 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위약금이라던가 계약 해지 같은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된 이후에는 이거는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굉장히 나한테 족쇄처럼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을 꼭 거치셔야 하고 그 검토 작업이 있을 때 보통 요즘은 계약을 체결할 때 에이전시 측에서 계약서 완성본을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받으시면 변호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이 계약이 불공정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사측에 말을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약은 체결 전까지 양 당사자가 활발하게 의사를 합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의사를 나누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메일이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전화 통화라면 이거를 녹음해서까지 증거 자료로 남겨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조금 보기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고 검토하고 또 내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하고.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계약서 작성 전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요, 요즘에는
어떤 인터넷 소설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네. 웹툰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작자하고 웹툰 작가 모두에게 저작권의 그 권리가 나눠지는 건지. 예, 그 부분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네. 저작권법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작인 소설이 원저작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소설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웹툰을 만든 작가는 이 웹툰이 2차적 저작물이에요. 근데 저작권법에서는 이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웹툰 작가도 자신의 웹툰에 대해서 고유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 저작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럼 저작권을 나눠 갖는 건 아닌 거네요? 각자 고유한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네네.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네. 근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자, 원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웹툰화하고자 할 때 이 원 저작자한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 저작자 입장에서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 작품이 영화화가 되고 네. 드라마화가 되고 뭐 출판이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용 허락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는 원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변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거군요. 크게 변형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원 저작자의 동의를 다 구해야 돼요. 네. 어. 방금 질문은 네.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러면요, 계약서상에 그 소송 관할이라는 게 써 있던데 그게 도대체 뭔지, 그게 중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송 관할이라는 거는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하고 분쟁이 발생해서 이거를 법원에 소송으로 가져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원이 되게 많아요. 어느 법원에 제기를 할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에 보면은 회사 측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회사 측과 가까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나는 제주도에 사는 작가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서울에 본사와 주요 소재지를 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러면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뭐 변론 기일이 열릴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야 되는 시간과 비용의 수고를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회사 측은 어떻죠? 교통비를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소송 관할이라는 거는 민사소송법에서 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할이 제주도에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이 네네네. 경우에는. 근데 내가 합의를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나는 매번 기일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셨는데 소송 관할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지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시는 편이 가장 좋아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요즘엔 그 계약서 작성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표준 계약서대로 하면 불리할 게 없다라고들 하던데, 창작자들이 그냥 그 표준 계약서를 100% 신뢰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준 계약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 표준 계약서라는 게 기존에 워낙 이 문화예술계에서 불공정성이 심했기 때문에, 특히 창작자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 그런 불공정한 관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문체부가 여러 단위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공정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는 창작자의 의견, 그리고 특히 모든 계약은 구체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딱 맞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는 저는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자, 그리고 특히 이제 창작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표준 계약서를 미리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특히 웹툰 작가들이든 뭐 어느 분야를 하는 창작자들이든 1년에도 무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파기되기도 하고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일단 표준 계약서를 보고 아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웹툰 작가니까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만의 모범적인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계약서가 들어오더라도 그 불공정한 표지를 가려낼 수 있는 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표준 계약서를 활용을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답안으로 삼고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더 첨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계약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해지하고 싶을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계약 체결 그리고 계약서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방금 질문 주신 그 해지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계약서 살펴보실 때 해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해지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네. 것도 이렇게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이행 과정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하고 신의가 깨졌어요. 네. 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계약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계약에 이제 해지 사유를 보통 정해놓거든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이 계약 해지 사유에 포섭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지 계약의 내용은 해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아 나는 이제 너랑 더 이상 계약 안 할래. 이 계약 해지할래. 나 계약 해지한다 통지하고 바로 끝나는 계약 해지면 내가 지금 해지하고 싶은 입장에서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지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라도 계약 해지하고 관련돼서 이행을 최고화하는 절차를 반드시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뒤에 뭐 2주든 한 달이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지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해지 사유, 해지 절차를 잘 규정하실 필요가 있고 추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그 계약서에 적힌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계약서 작성할 때 네.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해지할 때조차도 좀 불공정하게 나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드리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보여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 그 계약서에 있는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거는 그 범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계약서를 SNS라던가 네. 이런 데 공개하는 거를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거는 영업상 비밀, 내가 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 회사한테 어떤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혹은 이걸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변호사라던가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 보여드리는 거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그거를 누설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도 너무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센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소속돼 있는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는요, 제가 제 앞에 말씀드린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계약 이렇게 체결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 조력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계약서 검토라니, 살면서 사실 그런 거 검토할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든지 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 센터 이용 많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이은주 변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